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실비를 준비하다가 유병자로 낙인 찍혀보신 분들 의외로 많으시죠. 이렇게 유병자가 되면은요, 보장 금액이나 보험료 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특히나 매년 오르는 실비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내가 유병자란 이유로 높은 진단금 설정이 어려우신 분들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런 유병자분들을 위한 무해지 수술비 플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유병자분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보험 정보 잠시 후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 시간에는 30세까지 진단비 준비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진단비 보험들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병자분들 그리고 아직 30대가 되지 않은 우리 자녀의 보험까지 똘똘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험도 현재 상황에 맞게 잘 설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유병자분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보험이 바로 무해지 수술비 플랜이라고 합니다. 최동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 유병자분들 관련해서 수술비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내가 병력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나온 상품이시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좀 알뜰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하고요. 기본적으로 좀 뭐 흔히들 알고 있는 일반 건강보험, 그다음에 이제 유병자보험에서 뭐 간략하게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장 항목, 뭐 특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일부 회사는 뭐 100여 가지 이상도 뭐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병자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좀 적게끔 이게 좀 준비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지 의무, 이제 일반 건강보험은 전부 고지죠. 뭐 직업, 병력 사항, 뭐 여러 가지 다 뭐 한 15가지에서 17가지 정도 다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유병자 보험은 이제 간편하게 325, 한 3가지만 고지를 해서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 물론 뭐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인수가 되시겠지만, 뭐 어디 부위를 뭐 수술을 했다 또는 뭐가 있다 그럼 부담보 또는 이제 할증, 보험료를 뭐 일부 좀 보험료를 조금 더 받아서 뭐 인수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들이 붙는데, 유병자 보험은 뭐 인수를 하거나 또는 그냥 거절을 하거나 간편하게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인수 거절, 뭐 부담보 이런 건 없고요. 이렇게 좀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유병자 보험 해서는 좀 저렴하고요. 유병자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좀 이제 비싸게끔 이렇게 좀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일반 건강보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가 이제 병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건강보험,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알뜰 건강보험 이런 쪽으로 먼저 알아보시고, 뭐 여기서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유병자 보험을 좀 알아보시는 이런 순서를 갖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편고지죠. 간편고지. 이제 5년 이내에 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 3개월 이내에 의사 소견만 없으면 가입이 된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3.1 보험, 뭐 3.2 보험, 뭐 3개월 이내 의사 소견,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만 없으면 가입되는 상품들도 좀 몇 군데 출시가 되어 있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단하게 뭐 상해 사고,
뭐 내가 어디가 뭐 좀 골절이 좀 있었다거나 뭐 다쳐서 교통사고 등이다. 이런 것들은 고지를 하시게 되면 뭐 통과가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2년 이내에 내가 꼭 뭐 입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는 뭐 일반 건강보험료의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보험료를 산정하게끔 유병자 보험들은 이렇게 좀 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유병자 보험들은 뭐 가입을 나는 이제 병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제 보장을 다 가입할 수는 없게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약 구성 자체가 일반 건강보험하고 유병자 보험하고 좀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 할 수 없다. 뭐 특히 이제 뭐 뇌 관련 질환, 그다음 뭐 이제 심장 관련 질환, 뭐 진단금 수술비 등은 좀 가입 제약이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좀 많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플랜을 좀 준비한 거는 이제 유병자 수술비 플랜인데, 이제 진단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 진단비가 좀 굉장히 비싸게끔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금보다는 좀 저렴한 수술비 플랜으로 이제 보장을 좀 강화하는 플랜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뇌 관련 질환이죠. 허혈성 수술비도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 뭐 71대 수술비로 별도로 500만 원까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20년, 30년 갱신형 또는 90세, 100세 만기 비갱신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내 이제 상황에 맞춰서 뭐 난 갱신형으로 진행할지, 뭐 비갱신형으로 진행할지 이건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뇌 관련 질환 관련해서 저희가 뭐 몇 번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내 증권을 보시고 요거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내 보험의 증권상에 뇌출혈이라고 되어 있는지, 뇌출혈 진단금, 뭐 뇌출혈 수술비면 뇌 관련 질환에서는 뇌 관련 전체 질환 중에서 한 9.5%밖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관련, 나는 이걸 가입했기 때문에 뇌 관련 보험 다 준비를 했다. 10분의 1만 준비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 관련 질환 중에서 발병률이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뇌경색증입니다. 뭐 한 약 50% 정도 됐는데, 뇌출혈하고 뇌경색 두 개를 해드리는 게 뇌졸중 진단금이다. 뇌졸중 수술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뇌출혈, 뇌경색 포함한 뇌졸중 진단금, 그러면 뇌 관련 질환에서는 뭐 한 60%, 70% 정도는 내가 보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후유증까지 전부 다 보장, 뇌 관련 질환 100%를 다 받고 싶다라고 하면 내 증권상의 뇌혈관 진단금 또는 뭐 뇌혈관 수술비, 그래서 뇌혈관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지만 뇌 관련 100%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 관련 질환도 이제 대부분 증권 보시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 수술비 되어 계실 텐데, 또 심장 관련 질환에서는 약 10%가 보장이 안 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심장 관련 질환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게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이 뭐 69%, 약 한 7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더불어서 뭐 허혈성 심장병까지 전부 다 보장을 하려면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또는 뭐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진단금이나 수술비가 있어야지만 혹시라도 심장 관련 질환으로 뭐 진단을 받거나 수술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만 갖고 계신 분들은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좀 좁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플랜을 뭐 이제 수술비 위주로 플랜을 좀 짠 건데, 뭐 기본 계약은 뭐 상해 사망 100만 원, 이제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심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각각 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71대 수술비 500만 원, 그다음에 다발성 3대, 다발 특정 10대 30만 원씩 있고, 치액 수술비 1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플랜대로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심장 관련 질환에서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심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플러스 허혈성 수술비 500 플러스 71대 수술비 500,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보상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부정맥 수술, 심장 관련 질환으로 수술했다 그러면 이제 1,500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뭐 당뇨 고혈압증으로 혹시라도 뭐 합병증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 수술비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이 보험이 좀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뭐 암이라던가 뇌졸중 심근경색 시,
보통 80% 후유장애 시에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보통 이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 납입 면제 혜택을 주는 회사들이 별로 없는데 뭐 요 회사는 이제 납입 면제 혜택까지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술을 할 경우 최대 심장 관련 질환, 뭐 뇌혈관 질환, 최대 2천만 원까지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해 1급 뭐 20년나 90세 비갱신형 기준으로 보험료를 좀 알아버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1급하고 2급, 3급 보험료 차이는 크게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차이 나야 뭐 몇백 원 정도, 1, 2천 원 정도 차이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0세부터 70세까지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3만 원에 보험료 3만 원에 수술비 2천만 원까지 반복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발병률이나 수술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보다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50세 남성분들이 이제 49,900원, 60세가 56,000원, 70세가 55,000원. 그래서 한 4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대 초중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다 가능하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만기를 90세가 아니고 뭐 100세까지 좀 하겠다 하면 이제 보험료는 조금 더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보험료에서 조금 더 100세 만기일 때는 추가가 조금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가입 나이는 이제 유병자 보험이시기 때문에 15세부터 최대 90세까지 가능하신 이제 유병자 보험이시고 이제 무해지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무해지 보험으로 일반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좀 저렴하게끔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계시고요. 이제 중대질환 시에는 가입이 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뭐 간편보험이긴 하지만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또 인수를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암이라던가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런 거일 때는 이제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술비 플랜을 준비를 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지만 또 보험료적인 것들을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납입 면제 그 수술비가 뭐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지 또는 뭐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좀 보시고 살펴보시면 뭐 기존에 보험 있는 걸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좀 보완적인 플랜으로 좀 준비를 하시기에는 수술비 플랜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네의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아마 이 보험이 가장 필요한데 보험 가입이 가장 어려우셨던 분들이 유병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대단한 병력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도 어렵고 또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자, 이렇게 유병자분들이 비싼 진단비를 대신할 수 있는 오늘은 유병자분들을 위한 수술비 플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성 기준으로 50세, 60세, 심지어 70세에도 단돈 3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유병자분들 특히 가입이 어렵다는 이대 질환 쪽 보장이나 각종 71대 수술비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장을 해주는 수술비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의 유병자분들의 고민이 좀 오늘 말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최동원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진단비 가입이 가장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수술비가 그럼 진단비보다 더 유리한 건지 이게 잘못된 정보일까요? 우선 이제 진단비를 하시면 이제 물론 좋으신데 진단비가 굉장히 비싸요. 진단비가 저희가 이제 설계를 좀 해보면 일반 건강하신 분들 대비해서 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을 뭐 1,000만 원 가입하시는데 2만 원이면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2배가 오르면 4만 원을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4만 원을 낸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신데 이제 보험료가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내는 것 대비해서 혜택 받는 것들이 진단금 위주는 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보험료가 뭐 난 괜찮다라고 하시면 물론 진단비, 수술비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은데 난 너무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시면 좀 저렴하게끔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술비 플랜이시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나는 보험료를 뭐 예산을 뭐 요만큼 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좀 저렴하게끔 준비하시는 거는 수술비 플랜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나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진단금하고 수술비를 같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비 보험이 유리한 건 일단 맞는 정보고요. 진단비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플랜 B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모로 진단비 못지않은 유리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성비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 보험도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전문가님, 유병자도 가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지긋지긋한 만성 질환이요.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이거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보험 자체는 이제 간편보험으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25 보험이라고 하죠. 뭐 3개월 이내 의사 소견, 2년 이내 입원 수술력, 뭐 5년 이내에 뭐 암 치료력 이런 것들만 없으면 이제 간편하게 가입을 가능하신데 뭐 특히나 뭐 고혈압, 당뇨가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유병자들 대상으로 나온 상품이시기 때문에 뭐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떤 뭐 일부 질환의 같은 경우에는 뭐 심사를 올려보면 거절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대 질병일 경우에는 뭐 거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나 뭐 이제 2년 이내에 뭐 입원을 했었는데 가입이 되냐 뭐 이런 것들도 뭐 몇 가지 예외 질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고지를 통해서 또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내가 질병이 있다고 해서 난 가입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뭐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웬만한 유병자분들은 다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간단하게 325 조건만 통과하면 된다고 하니까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고민이시라면은 일단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수술비는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 몇 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뭐 혹시라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물론 뭐 그렇게 많이 수술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뭐 보험이라는 것, 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회당 지급. 회당 지급을 하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뭐 한 번 지급할 땐 1,000만 원, 뭐 두 번째부터는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해서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 중에 플랜했던 회사는 감액 조건 없고요. 뭐 혹시라도 뭐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아픈 게 무섭고 두려우시다면 이제 더 이상 보험 가입 미루지 마시고요. 유병자분들은 수술비 플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은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수술비를 수술을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유병자보다 훨씬 가입 조건 유리한 거 아시죠? 빨리 연락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보험을 좀 탄탄하게 구성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30세까지 진단비 준비라고 합니다. 정지문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보니까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30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행운아이신 것 같고 네, 네. 아마 거의 뭐 자녀분들이 지금 30세 미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30세까지 진단비를 준비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아무래도 요즘 추세 자체가 네. 굉장히 불량담보에 대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입 한도 자체를 굉장히 회사에서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불량담보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회사 측에서 가입을 시키면은 가입을 시킬수록 보험금 나가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조금 축소시키자, 가입을 아. 조금 제한을 많이 두자 이런 예. 담보들이고 대표적인 예로 뇌혈관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후유 장애라든지 혹은 유사암 이런 부분을 예전에 한때 좀 많이 풀었었잖아요. 우리 작년까지만 맞아요. 해도 그래서 막 그때 막 가입을 막 많이들 하고 하셨는데 이랬다가 지금은 막 제한적으로 점점 이렇게 해서 가입 한도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많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A 회사, B 회사, C 회사 이런 식으로 각각의 회사에 한 3군데를 가입하셔야지 한도를 많이 확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좀 30세 이하 분들은 원래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좀 많이 확보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요즘에는 어려워지셨었거든요. 오. 근데 현재 이거를 조금 문을 활짝 열어놓은 회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게 불량담보고 네네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좀 많이 챙길수록 좋은 건데 그렇죠.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도 유리한 보험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안내해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무해지에 대한 인식은 네, 다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해지한금금이 없는 대신에 또 납입이 끝나면은 일반 보험보다 해지한금금이 높고요. 대신에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30-40% 저렴하게 납입이 되는 조건이고요. 똑같은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무해지로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것도 맞고요. 또 이제 일단은 현재 이 회사가 내놨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기회로 삼으셔야 되실 거예요. 그래서 30세 이전 분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진단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알차게 지금 좀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이제 기존에 내가 가졌던 보험이랑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 하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30세 이하의 어린이 보험들, 그러니까 진단비 자체나 여러 가지 보장이 축소되고 있는데 네. 딱 눈에 띄게 좀 유리한 네네네. 정보라서 가져주신 것 같거든요. 네네. 기존의 어린이 보험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어린이 보험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 어린이 보험으로 유명한 회사 H사, K사, M사 많은데요. 예. 그 중에서도 우리 가장 가성비 좋은, 그러니까는 진단비 들어가는 게 저렴한 회사 있잖아요. M사, L사 있거든요. 예. 그 회사 가장 저렴하니까 그 회사랑 비교를 했어요. 제가 그래야지 비교가 되잖아요. 가성비 좋은 그쵸. 회사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 연계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했어요. 기본 연계라는 거는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상해 사망이라든지 가져가기 싫은 부분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이벤트적으로 작년 3월 전에는 뭐 기본 연계 없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기본 연계가 다 붙어요. 그런데 M사나 L사나 가성비 굉장히 좋은 회사 맞거든요. 지금 현재 기본 연계가 M사 같은 경우는 1억 원, L사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자동으로 붙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 5천만 원,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필요하시면은 가져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상해 사망이라는 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아, 예. 우량 담보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지급률이 높지 않은 담보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신 담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해지 상품이다. 네. 우리가 무해지 상품을 선택할 때요. 무해지 상품이면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건 아니고요. 무해지 상품 중에서도요. 내가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납입을 다 끝낸 후에 납입 해지 환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셨을 때 어떤 회사는 굉장히 높고 어떤 회사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솔직히
20세, 30세 이런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는 혹시 30년, 40년 후에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지 환급률도 분명히 보셔야 되시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때 가서 자금 활용에 해당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해지 환급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존의 L사나 M사는 해지환급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다면 이 N사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해지환급률이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L사나 M사와 비슷하게 20년, 30년 납입을 한 후에 비슷한 해지환급률, 100%가 훨씬 넘는 환급률로 똑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지환급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세요. 지금 M사와 L사랑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을 비교를 해봐도 이게 네네. 원래 유리하다고 알려진 보험인데도 네네.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네네네. 내가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됐을 때 돌려받는 금액도 큰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것만으로도 장점이 충분한데 또 네네. 다른 또 유리한 차이점이 있다고요? 네네. 지금 어린이 보험들은 대부분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 세 네. 가지의 경우에 납입면제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N사 같은 경우 유사암 진단 시까지 납입면제 기능이 더해졌어요. 예. 그거 외에도 뭐 80% 이상 효율장애 이런 거에 대한 납입면제 기능이 뭐 각 회사마다 다 틀리게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요. 가장 똑같아요. 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 암만 빠지고 나머지 암이 다 일반암인 것도 다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암 진단비를 선택할 때요. 나는 암이 기존에 많아. 그런데 유사암은 적어.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암 1,000만 원을 넣으면 유사암은 500만 원밖에 기존엔 선택이 안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암 1,000만 원당 유사암 1,000만 원이 가능하세요. 똑같이 가능한 네, 거예요? 1대1 비율이 준비가 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대 질환 쪽은요? 이대 질환이 가장 커요. 예.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요. 예. 연령에 따라 좀 틀린데 M사나 L사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이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천인데 예. 여기는 30세까지 5천 들어가실 수가 와, 있어요. 3천만 원도 사실 큰데 네네. 5천만 원이면 근데 거의 뭐 너무나 큰데요? 실질적으로 20세 넘어가시면 3천이 안 들어가요. 네. L사나 M사 같은 경우는 1,000, 2,000 뭐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넣으실 수 있는 금액 네. 자체가. 그런데 30세까지 5천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유리한데요? 네, 이것 때문에 가장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이대 질환 쪽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내가 가입을 안 시켜주죠. 돈을 낸다고 해도 가입을 안 시켜주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이대 질환을 가입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꿀팁이실 거예요. 이거 그러네요. 자체가. 예.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세요. 예. 이게 지금 가입 한도가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최소 가입하실 수 있는 한도를 말씀드릴게요. 최대치를 말씀드리지 예. 않고 그러면 대충 20세 이상 분들은 3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고 이제 30세 전 분들은 이 회사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가 가입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최소 가입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라는 거는 내가 30세가 되면은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0세 이상이면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M사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장애도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 30세 되시는 분들도. 그래서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M사나 L사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가 가장 넓은 의미의 수술비잖아요. 30만 원이 되세요. 근데 네. 안타깝게 N사는 2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세요. 이게 조금 차이에 10만 원 한도. 그런데 중요하게는 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잖아요. 뇌혈관 네. 진단 수술비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이게 회당 뭐 2천만 원씩 나가는 해당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납입 보험료가 너무 저렴해요. 그래요? 기존 M사나 L사보다는. 네. 지금 30세 여성 기준으로 살펴보면은요, 보험료 한 그럼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금액을 30세 여성 기준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암 5천, 유사암 2천, 뇌혈관 5천,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5천, 네. 질병 후유장애 5천 이런 식으로 다 5천을 넣고요. 제가 한 30년 납으로 100세 만기 정도로 네. 잡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납입보험료가 한 8만 원 초반대 나올 것 같아요. 이 보장을 다 가져가고 네네. 10만 원이 안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오. 금액대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시죠.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20세 이상 분들 되셔서 네. 기본 연계를 좀 많이 가져가셔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유리하고요. 특히 여성분들 있잖아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이라든지 가장 발병률이 높잖아요. 예. 이런 안보험 부분 좀 유사한 부분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 챙기시는 게 좋고요. 또 남성분들은 혈관 질환 쪽 챙기셔야 되시잖아요. 맞아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거 한도 이렇게 높게 가져가실 수가 없으세요. 이 혈관 질환 쪽 30세 이전에는 꼭 가져가셔야 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진단비랑 수술비 챙겨 가셔야 되시고요. 또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집안에 혈압, 당뇨 이런 그런 만성 질환 쪽 이거 유전 아니라고 하셔도 좀 가족력 무시 위험하죠. 못하거든요. 예, 이거 있으신 분들 좀 집중적으로 내가 이 부분 챙기셔야겠다는 분들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챙겨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유리한 보험 정보를 가져와 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증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그러면은 30세 되지 않은 분들의 보험 가입 요령을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13일자가는 어제 날짜로 예. 엘사 같은 경우는 또 한도를 한 번 더 축소했어요. 이미 또 줄어들었네요. 네네. 그리고 내일자부터는 또 M사, 다른 M사이긴 하지만 또 보험료가 또 한 번 상승이 돼요. 아. 또 기준점, 그러니까는 뭐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또 기준점도 또 불리하게 적용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그만큼 경기도 안 좋고 손해율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시국에 N사는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빠르게 좀 대처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불량 담보를 많이 가져가셔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딱 알맞게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 대비 내가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나쁜 담보죠. 나한테는 좋은 담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잘 가져갈 수 있으니까 기회 삼으셔서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신 것 같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보장이 다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보험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회사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보험료도 더 저렴하고요. 거기다 납입 면제 기능, 특히나 보장 면에서 유리한 상품이었어요. 여성분들은 유사암에 대해서도 큰 보장 가능하고요. 남성분들 나이가 들수록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이대 질환 쪽도 이렇게나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자녀가 30세가 되지 않았다면 꼭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 드리고요. 모든 보험 고민 저희가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그 보험 증권으로 보니까 제가 네. CI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주변에서 조금 말을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 좀 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CI 종신보험 포함해서 두 건의 보험료 20만 원 넘게 좀 납입하고 있으시거든요. 예. 보험료 부담은 어떠세요? 네, 어느 정도는 부담을 느끼고는 있어요. 그래도 보장은 좀 잘 가져가면 좋잖아요. 특별히 예, 예, 예.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원하는 보장 있으실까요? 가족력은 없고요. 아, 보장 예. 내용을 좀 확인한 다음에 체크할 알겠습니다. 올해 정확한 나이 어떻게 되세요? 40대 초반이에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의 남성분 증권 2건 가입해 두고 계십니다. 2013년도에 신한생명의 CI 종신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의 알파 플러스 보험까지 가입해 두셨고요.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 24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CI 보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네요.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은 저희 보내주신 증권 잘 살펴봤고요. 신한생명의 CI 종신보험 하나 있으시고 메리츠화재의 알파 플러스 그리고 실비보험 이렇게 두 개를 같은 해에 준비를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아마 좀 오셨던 분께서 뭐 이제 종신보험 하나, 뭐 실비보험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생명 하나, 화재 하나. 이렇게 예, 구성 자체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네. 상품을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 메리츠화재 상품은 뭐 예전에 실비보험에 뭐 입원비, 뭐 배상책임 이렇게 해서 뭐 보험료 한 4만 원대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계신데 이제 주위에서 아마 들어보면 뭐 CI 종신보험이 지급받기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뭐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게 이제 CI 종신보험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종신보험 네. 자체 주계약이. 근데 이제 사망하기 전에 이제 큰 병이 걸렸어요. 뭐 암이라던가 뭐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뭐 심장 관련 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 사망하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잘하면 다시 살아나거나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망보험금을 줄 건데 이거를 큰 병 걸리면 미리 주자 치료비로. 그러니까 뭐 주계약이 1억이면 50% 선 지급형이면 5천만 원을 먼저 주자 치료비로 쓰게끔. 그래서 상품 만든 의도는 굉장히 좋게끔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는 좀 비싸게 책정이 됐지만, 근데 얘네가 상품을 만들면서 상품 개발팀에서 그냥 우리가 암 걸리면 주는 암보험 약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고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약관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암인데 이게 암이 어떤 암이냐를 좀 따져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치료가 잘 되는 암들은 안 주고 좀 이게 기수가 많이 넘어가거나 뭐 큰 중대한 암일 때만 주겠다. 그래서 지급 받기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보험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를 암보험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종신보험 너 안 걸리면 다 나와. 물론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못 받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거고, 근데 대신에 또 보험료는 또 굉장히 높게끔 지금 CI 종신보험이 한 20만 원대 정도 초반으로 구성이 되어 계시는데 이 주계약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주계약 5천만 원은 내가 혹시라도 사망을 했을 때는 언제든 받는 돈이에요. 근데 암에 걸렸다. 근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도 그냥 뇌출혈이 왔다, 뇌경색이 왔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신체 마비를 또 동반을 해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붙어서 지급받기 좀 까다롭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보험을 준비한 게 사망보험금의 주요 목적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이라던가 뇌 심장 관련 뭐 수술비 관련한 거를 좀 나는 원래 준비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상품 선택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험료도 굉장히 비싼 편이시고 보장 대응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험을 정리를 하신다. 그럼 저희가 좀 대안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실비보험이 이제 준비가 잘 돼 계시기 때문에 실비보험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리츠화재 상품은 요즘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손해보험사 알뜰 통합보험, 뭐 알뜰 무해지보험 이런 것들로 좀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암 진단금은 5천만 원, 뭐 상해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이렇게 해서 이제 납입 기간을 뭐 20년 납 100세 만기를 하느냐, 30년 납 100세 만기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납입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 납입 면제 혜택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뭐 진단비, 수술비 다 포함해서 한 8만 원대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의 보험료 20만 원 돈 내는 거를 정리를 하고 8만 원대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차액을 뭐 연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또는 혹시라도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정기보험 같은 걸 좀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어보셨죠? 예. 네, 시청자님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셨던 신한생명의 CI 종신보험은 나쁜 보험이라기보다는 내게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입한 지 좀 오래돼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과감히 해지를 하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쉽게 또 아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40대에 진입을 하셨으니까 3대 진단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보장들을 다 채워드려도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 안에 CI라는 글자가 보이거나 이렇게 보험료는 절반으로 뚝 줄이고 보장은 크게 키워갈 수 있는 솔루션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제 보험을 기존에 가지고는 있는데요. 여기다 운전자 보험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예.
네네. 생각보다 주변에서 들은 것보다는 보험료가 비싸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운전자 하는 게 보험에 맞네요. 가입을 원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럼 혹시 자동차 보험,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자동차 보험은 있으신데 운전자 보험을 새로 이제야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살펴드릴 거고요. 올해 정확한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이제 40이요. 이제 40 되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두 건의 보험 가지고 계시고 혹시나 또 운전자 보험 이외에 걱정되는 네. 가족력 같은 거 따로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어머님이 뭐 고혈압약 정도 드시는 건 있으신데요. 특별한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네. 보장들도 괜찮은지 함께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자,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이제 마흔을 앞두고 있는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5년도에 두 건 가입해 두셨고요.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참 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 그리고 현대해상의 암보험 가입하고 계십니다. 납입하시는 보험료 14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운전자 보험을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특별한 가족력이 있기보다는 어머니께서 고혈압은 있으시다고 하고요. 보장 확인하면서 운전자 보험까지 정지문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운전자 보험은 그냥 이제 가입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증권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운전자 보험이 아니고 오. 시청자님 기존에 가입하셨던 두 가지 보험이 조금 네. 더 문제가 큰 것 같아서 일단 예. 이걸 좀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동부화재 거 행복플러스 종합보험 이거 두 가지를 한 5년 전쯤에 비슷한 시기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두 가지 합쳐서 한 보험료가 14만 원 정도 지금 계속해서 납입을 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하나는 실비도 들어가 있고 진단비도 들어가 있고 하나는 네. 암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아시고 계세요, 시청자님? 네. 예. 그런데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요. 일단 실비가 들어간 보험 있잖아요. 네. 요게 20년짜리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지금 만기가, 네. 예, 20년 보장에 20년 납자리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35세 때 가입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네. 지금 나이 한국 나이로는 40인데 보험 나이로는 39세세요. 그래서 네. 이거 보험이 언제까지 되시냐면 55세에 보장 끝나요. 그러면 55세 때 보험은 다시 네.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8만 원씩을 20년을 납입을 하셨는데. 그때 가입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도 비싸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아, 이게 만기가 100세까지 늘어나는 게 아닌가 보지, 이게? 그러니까 20년 갱신도 되세요. 근데 그때 가셔서 8만 원씩을 이때 8만 원으로 비갱신으로 하실 수도 있었는데 네. 20년 갱신으로 또 갱신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냐는 거죠. 지금 건강하신데.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네. 현대해상 계속 주는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이게 6만 원 주고 가입을 하셨는데 요게 지금 일반암이 2천만 원 나오고요. 소외감 네. 제일 암이 또 2천이 나와서 굳이 범위를 넓게 잡아드려서 암진단비 4천을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소외감이 네. 생식감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 4천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네. 요렇게 해서 암진단비 4천이라고 제가 잡아드린다고 해도 이게 6만 원인데 15년짜리예요. 15년 100세까지 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들었던 것 같은데. 15년마다 갱신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 15년 후에 지금 네. 지금 나이가 50세에 갱신되시고 65세에 갱신되시고 그리고 80세에 갱신되시고 95세에 갱신되시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15년마다. 근데 그것도 어. 문제가 아니고 납입이 네. 끝도 없는 거예요. 6만 원씩 납입하시는 게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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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6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강하시다면 이 두 네. 가지 상품도 같이 손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운전자도 말씀하신 대로 3만 5천 원 정도에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비싸지 않은가 이렇게 문의를 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비싸신 건 맞아요. 운전자만 넣으시면 그 가격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좀 네. 솔루션을 해드린다면 네. 일단은 그 동부화재 거랑 현대해상 계속 주는 암보험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 사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실비가요 다 그냥 단독 실비로 나오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냥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실비는 그냥 실비만 따로 나가거든요. 그래 네. 그렇게 되셔서 실비는 H사 실비로 하시면은 16,700원이에요.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운전자 보험도 뭐 20년이나 100세까지 여기에 뭐 형사비 지원금 1억,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 원, 뭐 가족 일상생활 좀 배상責임이라든지 벌금 이런 거 다 넣으셔도 13,800원 정도 금액이 나와요. 요 정도 넣으시면 네. 두 개 합치셔서 3만 원 정도 금액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내용 갱신형 다 배제하고 진단자금 챙겨봤더니 암 진단금이 6천이에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그리고 뇌졸중으로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천만 원 정도거든요. 제가 이거를 비갱신으로 바꿨어요. 암 진단금 6천에 뇌혈관 진단으로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2천만 원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되시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요. 그리고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 연세가 30세가 넘으셔서 상품을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하셔서 두 가지 회사로 나누셔서 72,000원, 87,000원대 이렇게 해서 나눴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씩 수술비도 다 나눠서 넣었어요. 필요한 수술비 부분을. 그렇게 되시면 기존에 지금 14만 원씩 넣는 데다가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운전자 보험을 넣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납입보험료는 한 19만 원으로 올라가시긴 했어요. 하지만 진단비 부분 갱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혈관 질환으로 그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범위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암 진단비 해당하는 부분도 소외감 제외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든 암 진단비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운전자 추가됐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리모델링을 조금 전폭적으로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러게요. 실비가 의외로 가장 큰 문제였고요. 암보험도 네. 갱신이라서 지금 좀 두 건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비갱신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렸고요. 일단 실비는 갱신밖에 없으니까 실비 따로 가져가시면서 비갱신에 진단비 다 넣고 또 납입 면제 기능까지 유리하게 다 갖추고 또 운전자 보험 3만 원대로 좀 권유를 받으셨는데 10,000원대 초반대로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지금보다 보장 훨씬 크고 좀 길게 보시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까 더 만족하실 만한 선택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혹시 필수라는 내실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좀 평생 갱신되는 보험을 들고 있는 게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고요. 문자 하나 살펴보시죠. 345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H보험 여성 CI 종신보험 한 4년 정도 납부를 했는데 해지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최동원 전문가님, 4년이나 유지를 하셨는데 고민하신다는 건 보험료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뭐 요 정도 정보 갖고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이거를 뭐 유지하셔라, 해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예. 이제 제일 정확한 거는 본인이 이 보험을 왜 가입을 했는지, 내가 원하는 보장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또 보험료 수준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나한테 맞는 보험이다. 뭐 보험회사에서는 상품을 만들 때 나쁜 보험을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맞춰서 암보험이 필요한 사람, 뭐 뇌심장이 필요한 사람, 종신보험이 필요한 사람, 뭐 연금보험이 필요한 사람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나하고 맞느냐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한번 찾아봐야 되실 것 같고 또 보험료도 나한테 좀 적정한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CI 보험이 이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CI 보험이 무조건 또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가입하고 혜택을 또 붙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 가입하고 몇 년 안에 또 혜택 받고 납입 면제되고 뭐 계속 받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경제 상황에 맞게 또 보장 내용에 맞게 내가 원하는 보험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뭐 무조건 해지를 해야 된다,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가입하고 계신 증권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를 저희 전문가들하고 뭐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뭐 어떻게 보면 또 해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유지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부분 또 해지
부분 정리라도 가능하시거든요. 주계약을 좀 낮추고 특약을 없애고 이런 것들도 리모델링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험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증권을 보내주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보험 가입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목적에 맞게 1:1 맞춤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보험 플랜 119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